우선 처음 CAD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의 파일을 열거나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이 목록으로 나오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작업을 여셔서 연속적으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새롭게 도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AD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오토캐드 화면 구성은 2010 버전 이후와 이전 버전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셨어요. 2010 버전 이전 버전을 사용했던 유저라면 아마 많은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명령어에 대한 변화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면 구성만 익히신다면 모든 버전을 쉽게 다룰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바로 그래픽화된 아이콘으로 명령 아이콘을 배치한 리본 메뉴이실 거예요. 현재 출시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리본 메뉴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어서 직관적인 명령 실행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명령어를 드롭 메뉴의 형태에서 직접 찾는 방식이 아닌 그래픽화된 아이콘을 제공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오토캐드 2015 버전에 대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버튼은 예전 버전의 파일에 관련된 메뉴와 동일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 관련된 메뉴와 인쇄, 그 다음 옵션 등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명령이 직접 선택해서 실행하기보다는 단축키로 사용되시는 명령어들이 많으세요. 우선 U와 Open, Save에 관련된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확장자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확장자란 파일의 종류를 구분지어주는 부분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세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JPG라는 확장자도 웹 이미지 확장자라는 걸 알고 있듯이 CAD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DWG라는 확장자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U와 Open, 새로운 파일을 시작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 때 사용하시는 명령어들인데요. 대표적으로 DWG를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열 수 있는 명령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DWG 확장자를 무조건 열 수 있는 건 아니세요. CAD는 버전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CAD는 하위 버전에서 작업한 DWG는 바로 오픈이 가능하지만 상위 버전에서 작업된 DWG는 바로 열 수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2007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2015 버전에서 바로 저장된 DWG 파일은 여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이브 명령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개인 작업을 하실 때는 바로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지만 회사와 집에서 사용하시는 버전이 틀리실 경우에는 꼭 가장 하위 버전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요 근래에는 오토데스크 360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제약 없이 CAD 도면을 열어보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바로 PDF로 익스퍼트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도면 작업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말처럼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되는 기본 기능을 배치되어 있는 아이콘들의 모음이신데요. 솔직히 이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단축키가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다들 단축키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가장 많은 변화를 갖고 온 리본 탭들과 리본 메뉴들.
각각의 리본 탭마다 리본 메뉴들이 틀리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홈과 파라메트릭 부분만 보시면 되세요. 그 외의 기능까지 사용하시면서 캐드를 활용하시면 좋으시겠지만 앞으로 배우셔야 하는 명령어만 약 7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그 명령어를 먼저 익히시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리본 탭에 대해서 배우시는 게 보다 빠르게 캐드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세요.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명령어를 20개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그램 제어 버튼과 도면 제어 버튼, 각각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으로 해당 부분을 제어하시면 되시는데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개의 작업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이 가능하세요. 즉, 종이를 여러 장 놓고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 영역과 명령 입력창. 이 부분은 실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부분이겠는데요. 작업 영역을 살펴보시면 모니터 안에 무한의 영역을 가진 종이가 한 장 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종이는 아무리 큰 건축물이든 정말 섬세한 작은 부품까지도 표현이 가능한 종이입니다. 명령어를 입력하실 때에는 꼭 커맨드 라인에 커서를 두고 명령어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무 위치에서나 명령어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명령어가 바로 명령 입력창에 입력이 되시고요. 캐드 프로그램은 대화형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명령 입력창에서 다음 작업의 순서를 알려주는 대화가 시작되세요. 명령어를 익히실 때는 꼭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태 표시줄을 보시면 현재 캐드에 온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각각의 기능을 온, 오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누르셔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만 켜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인을 이용해서 기본 캐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어는 단선, 즉 점과 점 사이에 하나의 선분을 작성하는 명령입니다. 먼저 리본 메뉴에 있는 라인 아이콘을 클릭하여 명령어를 실행하면 선을 그릴 수 있는 실행 상태의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커맨드 라인에 명령어가 입력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첫 번째 시작점을 클릭하라고 합니다. 화면상에서 원하시는 위치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를 화면상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캐드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명령어만 사용자가 지정해주면 다음 작업에 대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제시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가 실행된 상태의 아이콘과 선택 상태의 아이콘의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콘은 명령어가 입력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행이 된 상태에서 다른 작업은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꼭 ESC를 누르셔서 명령어를 취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라인 명령어를 작업 영역에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작성해 주신 명령어를 포함한 명령이 리스트업이 되시는데요. 만약 명령어를 잘 모르실 때는 이 리스트를 확인하시면서 명령어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명령 별칭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 명령마다 처음 시작 알파벳부터 많게는 세 번째 알파벳까지가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변경도 가능하며 익히기 힘든 별칭에 대해서는
리본 메뉴의 아이콘을 익히시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입니다. 라인의 명령 별칭인 L을 누른 상태에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끔 직접 선택을 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원하시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명령어를 종료할 수 있게끔 엔터나 스페이스바나 ESC 중에 하나를 누르셔서 명령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에 그려진 객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객체를 그리고 싶으실 때는 이 화면을 제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먼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펜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지만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기 때문에 마우스로만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휠을 위로 돌리시면 확대, 아래로 돌리시면 축소가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기능도 줌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간단하게 확대 축소를 하실 경우에는 휠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복잡한 도면을 작업하실 때는 줌이라는 명령어를 직접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선 줌이라는 명령어의 별칭인 Z를 누른 상태에서 리스트업이 되시는 명령 중에 줌을 선택 실행합니다. 명령 입력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하위 명령들이 가로 안에 나타나게 되시는데요. 각 명령어의 앞에 대문자를 직접 기입을 하시거나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그 명령들이 실행이 됩니다. 우선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실행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부분을 영역으로 선택하셔서 확대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로는 축소는 불가능하시고 확대만 가능합니다. 다시 Z를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오른쪽 부분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exten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화면상에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extend라는 기능은 마우스 휠 버튼으로도 제어가 가능하신데요. 마우스 휠 버튼을 2번 더블 클릭을 하시면 줌 익스텐드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펜과 줌 기능을 이용하셔서 그리시는 도중 종이의 위치를 이동하시거나 확대에 축소를 하셔서 원하시는 부분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려진 라인을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파란색의 그립점이 나타나게 되시는데요. 이때 키보드상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객체가 지워지게 됩니다. 다시 원하시는 객체를 직접 선택을 하셔서 그립점이 나타나시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지울 수 있는 명령어 erase라는 명령어의 명령 별칭인 알파벳 E를 누르셔서 엔터를 누르시면 객체가 똑같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eras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사용자가 보다 편한 명령어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